안녕하십니까, 박억승입니다. 해운대 부민병원에서 응급센터장 하고 있고 동국학기술대학교에서 생리학 기초의학 강의하고 있는 박억승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CNS, P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할 예정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에서는 뇌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4장 두 번째 장에서 그 다음 얘기들 할 예정입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신경생리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중추신경계 CNS는 뇌와 척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다. 운동신경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성신경,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이놈의 자율신경계는 부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진다. 자, 신경세포체는 공장이죠, 공장. 신경세포라고 하는 공장. 이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셀바디가 있습니다. 셀바디가 있고, 덴드라이트. 이게 이제 정보가 인풋돼서 들어오는 덴드라이트. 그리고 바디가 있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엑손. 엑손을 둘러싸고 있는 놈은 마일린 시트. 이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중추신경계에는 절단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활동 전이가 생길 때 이런 얘기 했죠. 전해질, 그러니까 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정막 전이는 마이너스 65 정도로 있다. 나트륨은 한 60 정도, 플러스 60, 65.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많고 외부에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정막 전이는 마이너스 65인데 자극을 탁 받으면 나트륨 이온들이 나를 갈래 하면서 들어오면 탈분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탈분국 되면 6치 이상 자극이 되면 그놈이 전달이 된댔죠. 그래서 탈분국 됐다 보니까 칼륨은 그러면 나갈래 이러면서 나가면서 다시 재분국 되면서 원래의 안정막전으로 가는데 나트륨과 칼륨의 이 전해질 차이가 생기는 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ATP를 쓰면서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부분 마취할 때 프로케인 같은 경우는 이 나트륨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활동전이 신경전달 자체가 안 되는 것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이퍼칼레미아라고 하죠. 고칼륨 혈증이면 밑에 보세요. 안정막 전이가 마이너스 70 정도였는데 밖에 칼륨이 많아버리면 이게 이제 안정막 전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역치에서 조금 더 가까워져 버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탈분국돼 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저칼륨 혈증돼 버리면 이 안정막 전이가 마이너스 70 정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유발 영역까지, 역치까지, 그 역치까지 간격이 커져 버리니까 감각이 무뎌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근저력 이런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전해질이 이 신호 전달에서 탈분국, 재분국 이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연결하는 것은 연접이다. 칼슘이 먼저 자극에 의해서 칼슘이 분비되면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소포에서 연접 간격으로 내보내지고 이놈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덴드라이트에 합쳐지면 다시 나 들어갈래 시작되면서 활동 전이가 전달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 날랑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세로토닌하고 가바 같은 경우에는 억제성으로 작용한댔죠. 그리고 보고의 독, 테트로도톡신, 그리고 심지어는 미용에 이용하는 보투르도톡신, 보톡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신경전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CNS, PNS를 하는데, 이거 사실 생리라기보다는 해부학과도 좀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먼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신경계통은 실제로 이제 신호 전달과 조절하는 걸 하는 통합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크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CNS는 뇌와 척수. 그 다음에 이제 PNS, 말초신경은 뇌신경, 척수신경, 그런 신경절, 이런 것들로 양분화가 되어 있다. 오늘은 뇌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척수와 말초신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자율신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체성신경, 자율신경. 자율신경 또 두 개로 나눠지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교감, 부교감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뇌와 척수는 감각 정보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조절을 하는 거고, 뭐 안에 보면 뇌줄기라고 있어요. 중간뇌, 다리뇌, 숨뇌라고. 이것도 대뇌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신경생리를 조절합니다. 여러 가지 항상성 유지를 하고 호흡이나 이런 것들 조절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말초신경계에서는 이제 정보를 내려보내죠. 물론 감각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내려보는 명령 수행하는 게 주 작용입니다. 자, 중추신경계 다시 볼게요.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뇌, 사이뇌, 소뇌, 그리고 뇌줄기라고 해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중간뇌, 다리뇌, 숨뇌가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는 좀 특수 영역이에요. 사실은 뭐 수면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대뇌가 있고 그 밑에 사이뇌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하고 하이포탈라무스, 그다음에 시상탈라무스 이런 게 있고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뒤통수 바로 밑에 소뇌, 세르벨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뇌줄기는 브레인스템인데 미드브레인, 폰즈, 그다음에 메둘라 오블롱가타라고 하는 숨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쭉 연결돼 이게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다. 자, 뭐 발생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경 판때기가 돼 있다가 동그라미로 말려서 신경관이 됐다가 4주 정도 되면 전내, 중내, 후내 정도 되었다가 6주 되면서 이제 세분화가 되죠. 그래서 애가 막 11주부터 확 자랍니다. 대뇌를 위주로. 그래서 40주 되면 완성된 뇌, CNS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겉모습을 보면요.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통수입니다. 대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뇌들보와 뇌활, 시상, 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가 이 주변에 있고 뒤쪽에 있는 거 이건 소뇌입니다. 세르벨럼. 그리고 여기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 오블렁가타 하는 이게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 줄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뇌인데요. 먼저 대뇌부터 할 텐데 겉모습을 보면 앞쪽에 이마엽이에요. 프론탈로. 파리에탈로, 마루엽입니다. 파리에탈로. 그리고 템포럴로, 귀 옆에 있는 템포럴로. 그리고 오시피탈로, 뒤통수에 있죠. 오시피탈로.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시피탈.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시피탈. 쌤 그거 아시는데 왜 자꾸 반복합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어도 계속 반복합니다.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시피탈 이렇게 있어요. 각각 기능이 있는데 일단 대뇌 겉질부터 하면요. 이 대뇌는 겉질이 있고 안에 속질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겉질은 기능입니다. 기능. 운동, 감각, 연합, 영역. 그래서 기능을 얘기하는 많은 대뇌 겉질은 기능을 얘기하고 속질은 이 커뮤니케이션 돼 있어요. 그물망처럼 쫙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겉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겉질도 구조가 되어 있고 속질을 보시면 뭐 연합 경로, 맞교차, 투사 경로 이래서 연결된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뭐 축축축축축 이렇게 그물망처럼 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속질은 이렇고 겉질은 감각, 운동, 연합이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 섹션을 좀 나눠놨어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시피탈 이렇게 나눠놨는데 물론 안쪽에 인슐라 롭이라고 해서 뭐 통합과 미각 이런 게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시피탈 이렇게 나누니까 이것만 다루고 갈 겁니다. 이 하나씩 보시면 간단하게 읽어보고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마엽은 자발적인 운동, 운동이죠. 운동 기능,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언어 소통, 의사결정, 성격 뭐 이런 겁니다. 마리오, 파리에탈롭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뭐 인식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 관자역, 템포럴 뭐 귀 옆에 있으니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각과 후각을 경험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역할. 오시피탈 뒤통수 탁 맞으면 눈이 번쩍 튀듯이 오시피탈 롭은 시각과 시각 정보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죠. 이걸 나눠놔서 이걸 다 알기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프론탈 롭 같은 경우에는 꼴방을 계속 친다고 합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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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운동을 아주 치열하. 그리고 꼴방을 많이 맞으면 성격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리에탈 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맹구와 땡칠이 뭐 이런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맹구 그랬어요 하듯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뭐 지나가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벽돌을 머리에 맞았어요. 이 파리에탈 록이거든요. 맞고 난 뒤로 이렇게 되었어요. 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죠. 뭐 감각의 이해, 꼬집어도 자기가 꼬집히는 잘 몰라요. 감각의 부조화 이런 것들이 이거 맞으면 그렇게 된다. 약간 좀 넋이 나간다, 머리 빠진다. 뭐 장애인 비하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뭐 귀에 듣는 거는 뭐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것처럼 귀로 듣니까 템포럴 롭은 이해하기 쉽죠. 청각과 관련돼 있다. 뒤통수를 맞으면 눈이 번쩍거린다. 이게 시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마 옆 프론탈 로브, 지적 사고, 집중, 결정, 판단, 운동, 성격. 마루 옆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 해도 잘 못 알아듣죠. 감각, 이런 것도 이해 표현도 이상해지고. 관절 같은 경우는 청각, 뒤쪽은 시각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뇌 겉질을 이 학자들이 한번 쭉 연구를 해보니까 겉질의 기능국제라고 Functional Localization을 콜텍스에서 해놨어요. 브로드만 같은 경우는 한 52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이 뇌를 보시면 프론탈, 파리에탈, 오시피탈, 테포랄 이렇게 돼 있는데 파리에탈 쪽 보시면 복잡한 운동 영역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운동 영역은 이렇다. 그러니까 계획 영역이고 운동 영역이 이렇다. 몸 감각과 뭐 인지하고 이런 것들 알아듣는 것들은 파리에탈 롭이죠. 그래서 이쪽 영역이다. 시각은 오시피탈 롭 되겠고 청각은 템포럴 롭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언어 영역 같은 부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프론탈 롭이랑 파리에탈 템포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지적 이해,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파리에탈 롭과 템포럴 롭 근처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우리가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프론탈, 그다음에 템포랄, 파리에탈 이 사이 정도 이렇게 되고 베르니케라고 하는 영역은 파리에탈 롭이랑 템포랄 롭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역할이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 듣고 이해하고 브로카에서 말한다. 그 듣고 이해하고 말한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다 나눠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흑인 아저씨 보시면 이거 MRI 찍어갖고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능으로 한번 봤다는 거죠.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먼저 봤는데 듣는 거 어디서 안 듣죠? 템포럴 롭에서 듣죠. 그 템포럴 롭 주변으로 바짝바짝 활성이 돼 있다. 보는 건 어디죠? 오시피탈 롭. 오시피탈 롭이니까 뒤통수 쪽에 활성이 되어 있다. 말하는 건요? 브로카, 행동하고 하는 거. 브로카 영역은 프론탈 롭이었죠. 그래서 앞쪽에서 영역을 갖게 된다. 단어를 잃는다. 이해하는 거죠. 물론 프론탈이랑 파리에탈 사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콜텍스 대뇌의 거칠에는 기능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마역, 프론탈, 파리에탈, 오시피탈, 템포랄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cerebral infarction 같은 그런 뇌경색이죠. 이런 거 있었던 자리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브로카 영역에 왔었다. 이러면 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뭐 아시는 분 혹은 뇌경색이 왔는데 말이 좀 어눌한 부분이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베르니케 영역에 뇌경색에 의해서 손상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각 대뇌의 영역에 따라서 손상이 오면 그 증상이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뇌 겉질, 속질 뭐 이 정도인데 대뇌를 탁 잘라서 보니까 저 안쪽을 바닥이라고 합니다. 베이지얼 뉴클리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동작, 운동만 거의 세부적으로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잘라갖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꼬리에 렌즈 모양이 꼬리 같다, 렌즈 모양이다. 이래서 이제 베이지얼 뉴클리어에서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운동이랬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바닥은 운동을 관장한다. 그래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도 요 부위죠. 요 부위가 바닥 자리인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느냐. 퇴행성 질환이라고 뇌가 위축되고 기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것들이 옵니다. 그 신경 전달에 있어서 그 활동 전이가 쫙 가다가 연적 부분에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다시 전달된댔죠. 이 바닥핵 주변에
이 파킨슨 디지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적게 돼요. 왜? 퇴행성으로 짜부러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는 운동이랬죠? 그 지역이 어디다? 바닥기표. 이렇게 걸어요. 굉장히 특징적인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부족하다. 왜? 바닥핵의 위축 때문에, 퇴행성 질환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팅턴 무도병도 약간 동작하고 연관된 질환인데 이놈은 그 바닥핵에 뭐가 안 나오느냐? 가바가 부족한 거예요. 가바는 많이 나오면 억제성이니까 편안하게 되는데 부족하면 날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춤추는 듯이 무도병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동작하는 원인이 그 지역의 퇴행성 질환 때문에 뉴로트랜스미터가 적게 나오면 파킨슨 디지즈나 헌팅턴 무도병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좀 쉽게 외우려면 파킨슨 디지즈는 바닥입니다. 바닥핵의 퇴행성 질환. 도파민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파주세요, 도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미지식돼서 하면 질환을 이해하는 데도 좋습니다. 물론 치료제는 레보도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주면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데 퇴행성이기 때문에 병이 완전히 리커버리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뇌입니다. 사이는 말 그대로 중간뇌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있다. 중간이라고 보면 대뇌와 안쪽 바닥 그 사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통은 탈라무스, 시상 상부, 에피탈라무스, 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 그리고 둘레 주변의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사이뇌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요 부위가 사이뇌가 된다. 뭘 하는지 볼까요? 사이뇌가 뭐 탈라무스, 시상, 하이포탈라무스, 뭐 피추이트리 글랜드도 여기 있는데 뭐 시상 상부는 밤낮을 조절하는 거,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고 시상은 감각 정보를 최종적으로 이제 중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것들 감각 돌아오는 감각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사이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상 하부와 하이포탈라무스하고 피추이트리 글랜드가 되겠죠. 이건 뭐 하느냐? 최고위 조절이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과 관련된 모든 항상성 조절을 이 자리에서 한다. 그래서 체온, 감정, 음식, 뭐 수분, 각성, 뭐 모든 건 다 하이포탈라무스와 뇌하수체에서 한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항상성 조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뇌 옆에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둘레 계통인데 말 그대로 둘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닥에 운동이었는데 이 사이뇌는 그래도 그래 뇌 안쪽에 있죠. 본능이다. 본능과 충실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감정, 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림빅 시스템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게 림빅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야한 동영상 보면 이런 데가 이제 활성이 되겠죠. 얘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입니다. 자, 대뇌 했고, 사이뇌 했고, 이제 손해. 뒤통수 밑에 있죠. 50달러 밑에 있는 손해는 간단하게 소주 3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주 3병이 뭐냐. 자, 일단 소주 3병을 먹고 미국에서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경찰이 차가 이상하니까 세웠겠죠. 내리세요. 운전자 내리세요. 우리나라도 좀 다르게 내려보세요 하겠죠.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비틀비틀. 그러면서 내리겠죠. 비틀거린다. 또 걸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걷는데 똑바로 걸어보세요 하는데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미세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잡으세요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잡지는 못한다. 미세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만져보세요 하면 술이 많이 취하면 이제 코 주변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고유 인지 장애가 생긴다. 그게 바로 손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주 3병과 관련된 증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손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상적으로는 사실 손해는 어지럼증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손의 위치는 이렇고 박스 7번 잘 읽어보시면 금방 했던 얘기입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많이 오는데 환자들이 보통은 이제 귀 안쪽 뇌의 평형과 관련된 시각의 정보와 자기의 머리 위치 정보가 잘 안 맞는 그러니까 귀 안쪽 귀에 그런 평형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많죠. 소위 말하는 귀에 돌 빠졌다 이런 경우 어지럼증이 많지만 이런 환자들도 꼭 머리 쪽 CT나 MRI를 꼭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세레브럼의 임팍션, 그러니까 손해에 경색이 있으면 이렇게 어지럼증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자 이 말입니다.
손해는 소주 3병, 어지럽다, 디테일한 게 안 된다, 평형이 잘 안 맞는다, 그리고 고유인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뇌줄기입니다. 뇌줄기는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중간에 있는데 중간내, 다리내, 숨내가 있는데 사실은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달하는 길이에요. 그냥 길, 중간내는 길이다. 그 대신에 다리내는 호흡입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리내는 호흡,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는데 사실은 다리내보다 그 다음에 있는 메둘라 오블롱가타라고 하는 숨내, 한자로 윤수라고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 인간이나 뭐 이런 거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심장 중추, 심장이 어떻게 강도로 수축하느냐, 그 다음에 혈압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럴 베셀이 수축하고 늘어나면서 센트럴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혈압 조절합니다. 또 호흡 중추도 있다. 그래서 사실 뇌줄기에서는 메둘라 오블롱가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심장, 혈압, 호흡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물체가 있는데요. 그물체는 요 뇌줄기를 싸고 있는 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마취과에서 많이 작용하겠죠. 특정 약을 썼을 때 이 의식, 그물체가 사실은 이제 영향을 많이 주죠. 이렇게 그물체 싸고 있는 요 영향에서 여러 가지 의식과 관련된 게 그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간단히 합니다. 대뇌엽은 대뇌 콜텍스에서 프론탈로 홀갑 때렸다, 파리에탈로 벽돌 맞아서 멍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템포랄로 듣는 거, 오시피탈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닥핵은 완전 바이스. 바닥은 운동하는 거와 연관이 있죠. 파킨슨 도파주세요. 네? 그죠? 도파민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인애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하고 피추이트리 그랜드라고 하는 뇌하수치에서 호르몬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둘레계통은 아주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한다. 손에는 뭐죠? 소주 3병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중간내, 다리내가 호흡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숨내, 메둘라 오블롱가타가 심장과 호흡을 조절한다. 그리고 그물체가 의식을 조절한다. 이러면 대뇌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 그 특수한 영역과 척수 그리고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고감신경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